2026년 상반기 시장을 돌아보면서 제 계좌 수익의 변동과 잘한 점, 못한 점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께도 이번 6개월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0년의 부자입니다. 이제 어느덧 2026년 상반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어떤 시간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반도체 주식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매우 많이 내셨을 텐데, 안타깝게도 저는 주식을 시작한 이후에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체감상으로는 한 1년, 2년 지난 것 같은데 아직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 주관적인 경험 중심으로 2026년 상반기를 돌아봤어요. 보시면서 함께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계좌의 변동 사항입니다. 올해 1월 1일 시작할 때는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반도체 오른다, 한국장 좋다 했지만 말이 그렇지 코스피 5천 가겠어라고 생각하면서 늘상 그래 왔듯이 이제 인버스를 샀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으니까 미국, 홍콩, 일본에는 그대로 롱 포지션을 유지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 완전 반대로 됐죠. 효슬건 한국은 엄청 올라버리고 제가 롱 포지션을 갖고 있던 미국, 홍콩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타격을 많이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계좌를 보시면요. 일단 시작할 때 보시면 제가 이게 이제 6년 동안 한국 주식으로 벌어온 수익이 한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6천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올해 1월 1일을 시작을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저는 인버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유례 없는 급등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례 없는 폭락을 저는 이제 먹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뒤 이제 6월 27일 기준으로 제 국내 시장 수익률이 마이너스 300만 원. 그래서 올 한 해만 6,400만 원 정도 이제 한국 계좌에서 손실을 보면서 6년 동안 벌어온 수익을 이번 인버스 투자 잘못된 거 한 방에 날려먹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미국과 홍콩 주식은 롱 포지션을 걸어놨잖아요. 그래도 미국은 그래도 올해 7%는 올랐어요. 그리고 이란 전쟁 때 조정이 있었을 때 좀 낮았을 때 매수한 주식들이 있어서 그나마 이제 미국 주식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미래세증권 요거는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수익이 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홍콩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홍콩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6월 말 기준으로 항생 지수가 마이너스 14%, 그리고 항생 테크 지수는 마이너스 25% 정도 손해가 났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약 홍콩에서도 20% 정도 손실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주식 계좌에는 홍콩 주식도 섞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손실이 나면서 이제 미래에셋 계좌에서는 900만 원, 대신증권 계좌에서는 250만 원 손실이 나면서 해외 증권에서도 한 800만 원 정도밖에 수익을 못 거두면서 토탈 약 5천만 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월 1일 기준으로 치면은 마이너스 18%, 제 원금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50%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어려운 6개월이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 잘못한 점, 잘한 점 중심으로 시장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못한 점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잘못한 점 첫 번째, 인버스 물타기를 너무 심하게 했어요. 올해 보시면 올해 초에 시작할 때 제가 인버스를 한 7천만 원 정도 이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좌에 보시듯이 제가 이제 인버스 중심으로 한 1억 6천만 원까지 가지고 있다가 지금 한 1억 3천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코스피 4천, 5천 넘어가기 시작할 때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요번 추세 좀 이상한데? 라고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감이 없었고 어떤 면에서는 자만에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이클은 오르다가 끝나고 내려올 거니까 내려올 때 팔면 돼. 오히려 기회야 라고 생각해서 인버스를 기존의 계획 그대로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 이상을 오르다 보니까 인버스를 너무 많이 매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생각했던 금액 이상으로 매수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좀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도 쫄아서 더 이상 매수를 하지 못했는데 이미 이제 1억 6천 정도 모여져 있던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들고 있는 상황에서 막 이제 2월 말 그럴 때 무슨 뭐 엄청 오르면서 코스닥 3천 간다 얘기 나오고 코스피는 7천 8천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막 5% 10%씩 오르는데 그럴 때 저는 10% 또는 2배니까 20% 이렇게 손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마음이 참 이제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프면서 인버스 내가 이렇게 물타기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 후회하면서 보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뭐 결과적인 뿐만 아니라 제 계좌에서 비중 조절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5억에서 6억 정도 이제 평가 금액이 있었으면은 제가 만약 다른 포지션을 가진다 하더라도 시장과 다른 포지션은 10% 정도에서 잘라는 게 맞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1억 6천까지 갔으니까 30%, 40% 갔었는데 그것마저도 2x 비중이 높아서 손실 볼 때 크게 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잘못한 점 두 번째, 3월 5일 조정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6년 넘게 이제 투자하고 방송도 3년 넘게 이제 하면서 이제 매주의 주식 상황들을 기억을 많이 해두려고 하는데 2026년 3월 5일 절대로 잊지 못할 그런 날이 될 것 같아요. 이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자 이런 전쟁을 2월 말에 시작을 했고 3월 1일이 저희가 휴장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휴장인 사이에 미국장이 박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월 2일 날 우리나라 주식도 박살이 날 거야 라고 많이 예측을 했고 실제로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뒷날도 박살이 났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하락이 있던 5천 코스피가 5천 가까이 가면서 엄청난 하락이 있던 이틀이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좀 더 제대로 생각을 했었으면은 제가 반대 포지션을 잘못 쥐었어요. 인버스 때문에 엄청 손해를 보고 있다가 두 번의 급락이 있으면서 이 손해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제 포지션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거였는데 저는 이때 인버스를 하나도 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제가 작년에 제 삼성전자 주식들을 너무 일찍 팔면서 왜 내가 일찍 팔았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다음부턴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추세라는 것은 쭉 길게 늘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주식이 쭉 가면은 그 주식이 쭉 가서 끝까지 안 팔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구나. 요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인버스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되었으니 그 하락 추세의 끝까지 버텨서 팔아야 그렇게 파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조정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드디어 하락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하락장의 끝에서 이걸 팔아야지 생각하고 아무것도 팔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3월 5일 날 시장이 다시 엄청난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느끼기엔 되게 억울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3월 2일, 3일 동안 이틀 동안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3월 5일 반등했지만 사실상 그 반등폭은 떨어진 폭의 반 정도밖에 못 따라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의미복리 효과를 실제로 맞아보니까 어떤 것이 그 하루 이틀 떨어지고 하루 올랐는데 이틀 동안 번 수익을 그 하루 사이에 전부 날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월 2일, 3월 3일 이틀 동안 약 3,700만 원 정도 이제 인버스를 통해서 수익이 났거든요. 그런데
3월 5일 날, 3월 5일 날 그 반 정도만 올랐는데 3,700만 원의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다 날려버린 거예요. 제가 뭐 이제 작년에 무슨 해방의 날 그때 손실도 봤었고 2024년 블랙 먼데이 8월에 있었던 블랙 먼데이 손실도 봤었었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 손실 난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날 손실이 가장 컸습니다. 3,700만 원을 하루에 날렸는데 문제는 다 같이 날리는 게 아니고 남들은 모두 돈을 버는 날 저만 손실을 받고 문제는 이틀 사이에 엄청 벌었다가 한꺼번에 잃어버리니까 이게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때 느꼈던 거는 내가 이때 조정이 왔었을 때 이게 하락이 아니고 조정의 가능성도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건 하락의 시작이라고 베팅을 전부 했을까? 그 이후로는 어떤 큰 폭의 흔들림이 있으면 이건 하락의 시작일 수도 있지만 단순 조정일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일부 금액은 팔아두는 그런 버릇을 이 기회에 제가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이 뭐였냐면은 3월 5일 이후로 이제 조정이 어쨌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라도 반도체 주식을 샀으면 그때 하이닉스가 100만 원이 안 됐었거든요. 삼성전자도 30만 원 당연히 안 됐었고 기회였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못한 거예요. 지금 이제 막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왜 타? 이렇게 생각해서 반도체가 없는 극단적인 시장과 다른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매수할 생각을 안 하고 이란 전쟁이니까 전쟁 끝나면 뭐 항공주가 오르겠지 한 다음에 항공주를 좀 샀어요. 뭐 대한항공 샀지만 사실상 그것도 유나이트 에어라인 오른 거에 비하면 많이 오르지도 못했고 한 20% 오른 것은 그 후에 반도체가 올랐던 300% 생각하면은 정말 부족한 부분이었거든요. 이렇게 시장이 준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까웠고 정말 뼈에 새긴다는 마음으로 조정이 오면 잘못된 포지션을 고칠 수 있는 기회이니 그때 좀 더 시장과 유사한 포지션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가슴에 새기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6개월 동안 좀 잘했다 싶은 점을 말씀드릴 건데요. 단점 중에 첫 번째는 저도 놀랐지만 예상외로 반도체 투자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10년 후 보자. 지금 이제 늦게나마 반도체 투자에 가서 돈 벌렀다는 거 지금 그거 얘기하려는 거야? 그런 것 절대 아니고요. 제가 무슨 반도체 투자를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제가 반도체가 없었고 오히려 정반대 포지션은 인버스를 오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이제 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도 이제 반도체 투자를 하기 전에 반도체 매수하기 전에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싸게 팔았는데 이렇게 훨씬 오른 가격에서 내가 이걸 산다고? 그리고 반대 포지션으로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제가 포지션을 바꾸면 그때가 고점이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버스를 가지고 있다가 정말 고생했는데 그러다가 롱으로 바뀌면 그때가 롱이 고점이어서 저는 바꿔서 인버스로 손해보고 그때 또 떨어지니까 다시 손해봐가지고 이중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되게 컸었습니다. 그래서 버티고 버텼는데 말씀드렸듯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서 시장 추종하는 전략으로 바꾸면서 이제 시장에 따라가야겠다라고 마음을 약간 비우고 이거 너무 비싼데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손절을 가깝게 결면서 어떻게든지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매수를 하게 되니까 생기는 마음이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고점에 물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보다 오히려 반도체가 오를 때 그래도 나도 반도체 조금 가지고 있다. 그나마 내가 오를 때 같이 올라가네. 이런 포모가 없어지는 안도감이 훨씬 크더라고요. 현재 반도체 사이클은 진행 중이고 결국 이 사이클이 끝날 때 저는 손실을 입고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 손실 입는 것과
그 손실까지 가는 사이클이 과정에서 내가 마음이 좀 편한 것을 비교했을 때, 저는 이제 손실 좀 보더라도 마음이 편하고 싶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마음이 힘들었었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조금이라도 반도체를 가지는 것을 오히려 추천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단 가지고 있어 보니까 내 마음이 편하고, 생각보다도 이것이 떨어지는 그런 사이클이라는 것이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떨어질 때도 반도체가 막 10%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 더 많이 떨어졌어요. 오를 때는 덜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반도체를 안 가지고 있는 이런 포지션을 구축했었을 때 뭐 댓글로 많은 구독자 여러분께서 조금 가지고 시장을 따라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왜 그렇게 고집을 피웠을까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마음이 좀 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 때문에 좀 고생하는 분이 있으시면 최소한 약간이라도 가지고, 그리고 내가 마음이 불안하다 싶으면 그때는 포지션을 좀 줄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마음 편할 정도로 포지션을 구축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잘한 점 두 번째, 시장 추종 전략으로 바꾼 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 투자하는 과정에서 큰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까지 투자할 때 보면은 저는 제 독자적인 포지션을 유지했었습니다. 어떤 특정 주식이 좋다고 하면은 거기에 좀 많이 투자하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종목 중심으로 시장과 관계없이 제 포지션을 구축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단을 겪으면서 제가 시장과 다른 제 독자적인 포지션을 못 견디는구나. 시장이 이렇게 많이 벌고 난 못 벌었을 때 나는 그 포지션을 못 견디는구나. 그걸 알았고, 그리고 결국 나는 시장을 못 이기는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시장 추종하는 전략으로 바꾸게 됐고, 사실 바꾸게 된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됐는데 바꾸고 있는 그 짧은 과정에서의 저희 느낌을 말씀드리면 마음이 많이 편해요. 예를 들어서 독자적인 포지션을 구축한다고 하면은 내가 독자적인 포지션을 구축함으로써 언제든지 수익을 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을 따르면 시장이 하락할 때는 그냥 손실을 입는 거예요. 손실을 입는 게 너무 당연하고 손실을 안 입는 게 오히려 이상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나에게 좀 더 관대해질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시장이 하락했어? 전략의 시장을 추종하는 거니까 손실 난 건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제가 지금 5천만 원 정도 손실 났는데, 제가 여기서 아쉬운 부분은 내가 시장과 다른 포지션을 구축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 요거는 아쉬운데, 뭐 중국에 떨어졌어? 미국에 떨어졌어? 그것 때문에 발생한 손실은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일 수 있고, 손실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좀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을 따르다 보니까 일단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는 저도 가지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도체가 주도하니까 저도 어느 정도는 이제 반도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남들이 올라서 기뻐할 때 나도 같이 기뻐할 수 있으니까 마음이 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시장이 나중에 돈을 벌게 해줄 거니까 좀 벤치마킹 하면서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그러니까 발생하는 손실, 거기에서 좀 더 관대할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지난 6개월이 저에게는 후회와 절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진짜 고통스러웠던 나날이었는데, 반대로 배움의 측면에서는 정말 가장 많이 배웠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제 투자 원칙의 기본적인 틀이 독자적인 포지션 구축에서 시장 추종으로 바꾼 큰 변화가 있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고요. 저는 이렇게 제 투자 방식을 바꾸게 된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번 6개월 동안 손해본 5천만 원, 그 이상의 이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힘들 때마다, 매일매일 힘들었지만 힘들 때마다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라도 조금씩이라도 좀 잘 고쳐보자, 이렇게 마음 먹고 조금이라도 이제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않고 앞의 일을 생각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왔고 이제 하반기도 이제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버스 잘못된 거는 기회될 때마다 조금씩 팔고 손절해서 팔고 고쳐나가고 판돈으로 미국 중심으로 좀 더 벤치마크에 맞게 주식을 매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 포트폴리오가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포트폴리오와에 좀 더 가까워지고 그러다 보면 언젠간 시장이 상승할 때 저에게도 좋은 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모두 성투하시길 기원하고요. 다음번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